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최근 미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와 테슬라의 추락이 확연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 전망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고 테슬라는 독일 기업 구매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총 10위까지 밀려났는데요. 국내 관련 섹터들에게 고스란히 악재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등 HBM 관련주들이 모처럼 반등에 나섰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추락에 셀 3사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 등 소재주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주요 섹터의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는데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질주를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시작된 열기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저PBR주 열풍의 이면, 기관 기술주 매도 집중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기관은 저PBR 섹터인 차, 유통, 금융, 철강주를 꾸준히 매집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기술주를 대거 매도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보면 순매수 종목은 현대차와 신한지주, LG, 삼성생명 등 저PBR주가 포진을 해 있고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기,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 성장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오늘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저PBR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현대차가 하락 전환했고 금융주도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기관이 대거 매도에 나선 기술주들은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한 반면 네이버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 수급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판 커지는 IPO 시장, 새내기주 흥행 지속될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모주 시장 훈풍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57개 기업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대어로 꼽히는 APR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 중으로 새내기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새내기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 온라인 홈 퍼니싱 유통기업 스튜디오 3위기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상장 첫날 121%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한빛레이저가 상한가, 레이저옵텍이 10%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현대힘스는 하락 전환했고 최근 랠리를 이어온 우진엔텍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내기주 종목별 성장 동력과 오버행 이슈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기관 매매 종목과 새내기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생명, 두산로보틱스, 한빛레이저, 그리고 현대힘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저PBR주 열풍의 이면, 기관 기술주 매도 집중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부상을 하면서 기관의 저PBR 섹터를 집중 매수한 반면 기술주, 이런 첨단 사업 관련주들은 매도 우위 분위기인데 이 기관의 행보는 추세적인 변화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 트렌드에 부합한 잠깐의 행보로 좀 봐야 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일단 저는 중기적인 추세
추세는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의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기대했던 성장을 실적으로 받아내지 못한 것도 수급의 어떤 선호도 자체가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작동할 걸로 기대되는 저평가 종목군으로 저는 뭐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너무 단편적인 PBR 몇 배, PBR 0점 몇 배, PBR 1 뭐 이렇게 너무 그 수치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것도 수치를 가져가면서 뭐 영업 가치와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 친화책 의 가능성 등 다양한 팩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가 곧 좀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메인 수급은 역시 코스피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첨단 산업 중심의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과는 다소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PBR주로의 수급 쏠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그런 수급 심리라던가 아니면 메이저 수급의 그런 강세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기관의 매매 행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최근 들어 개인들 역시도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올라야 되죠. 뭐 대형주들이 올라야 주가 지수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간에 이제 확정된 내용이 없이 급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일본의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 관련된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나서 2달 동안은 저 PBR 종목들과 다른 종목들도 장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증시가 좋으면서 화랑이 되면서 함께 오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선별적으로 좀 포트에 담아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반면에 그런 종목들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코스닥 개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 그 AR, XR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선면적으로 많이 빠졌었을 때 좀 담아 놓으시면 정책 발표 이후에 2달 동안 시장이 만약에 좋다고 할 때, 과거에 일본의 사례를 답습한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같은 좋은 승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PBR 섹터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기관의 상반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기관 행보는 엇갈렸지만 두 분께서는 지금 사인을 동일하게 다 고사인을 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생명부터 한번 볼까요? 저 PBR주로 기관이 지난 24일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께 먼저 삼성생명 들어볼까요? 네, 뭐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 생각보다 훨씬 그 금융사들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주체도의 수급 주체들의 어떤 선호도가 계속해서 살아 있고 아직도 이렇다 할 뭐 매도의 움직임은 딱히 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것이 뭐 PBR, PER 뭐 이런 비율이라는 것이 뭐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 때는 뭐 참고에 불과한 그런 수치에 불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명분이 될 때는 그 해소 시점까지 저는 뭐 주가는 잘 버텨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가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당분간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현상을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장중에 조금 하락하나 싶었는데 결국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생명의 그 이제 기관의 매수가 시작이 된 날부터는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연속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PBR 수준이나 아니면 뭐 실적이라던가 주주환원 행보가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차장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작년 기준으로 PBR은 0.3배 수준이고요. 현재 뭐 삼성생명 자체적으로 보면 높은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 생보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삼성전자 배당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부동산이라든지 비이자 수익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혹시라도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에 그런 매각 차익을 배당 재원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의 재원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 정책과 좀 잘 어울려서 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저 PBR 매력, 지금 PBR이 0.3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의 기준을 두고 좀 엑시스를 할 그런 좀 기준을 잡아야 할지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PBR 1에 대해서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PBR 1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우리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은 이제 이론적인 이제 어떤 북밸류랑 시장의 가치의 괴리를 어느 정도 이제 줄여내느냐,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뭐 이런 데서 오는 시장 참여자들만의 이제 다른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밸류 어떤 수치가 가장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뭐 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평균 사례를 봤을 때 대략 한 0.6배부터는 좀 매도가 좀 거칠게 좀 나온 부분이 있었고 0.5배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0.45에서 0.5 사이인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라면 일단 이 저PBR, 이 수치 대비 저평가라는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또 매도에 대한 그런 압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 9만 원 중반부터 10만 원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 좀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R 0.4에서 0.5 정도로 목표가 9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목표가와 지금의 종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래도 또 어쨌든 업사이드가 남아 있으니까 신규 매수로 지금 저 PBR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삼성생명 좀 유효할까요, 차장님? 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가 엑스트하기에 좀 가장 적당한 상황인 것 같고 좀 추세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좀 받았기 때문에 뭐 5일선을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7만 원 중초반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 가능해 보이는 가격대라고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9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월 한 중순 정도부터 6만 원대부터 지금 올라왔지만 목표가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PBR 주 열풍 전부터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매도 우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7만 3천 원대, 오늘은 소폭 그래도 상승을 해줬지만 7만 3,1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두 분 다 고사인 주셨어요.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종목이 그것도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네. 이런 어떤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월봉이 단봉으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지선들이 현재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래 부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혹이 안 되더라도 9만 원 이상 언저리까지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매매 관점으로는 현재부터서도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고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로봇주들이 좀 좋았는데 어쨌든 그 대장주였던 두산 로보틱스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굳건한 좀 로봇주의 대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대장주라는 말이 무색해지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저 PBR주 열풍에도 기관의 매도가 좀 이어졌었는데 로봇주 다른 종목들은 또 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눌리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좀 수급적인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장 이후에 이제 각종 지수의 특례 편입, 그다음에 ETF, 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런 지수들한테 이제 편입이 좀 되다 보니까 패시브 추종 자금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다가 그 매수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강도가 좀 약해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긴 시간 동안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제 주가를 좀 들어 올릴 만한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LG나 삼성 쪽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그 M&A 인수, 투자 이런 것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고 또 기업 자체적인 그런 유의미한 실적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런 뉴스만 하나 정도 좀 촉매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저는 뭐 다시금 뭐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 시점은 어쨌든 6만 8천 원을 기점으로 좀 안착을 하려고 하는 하향돼서 안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수급도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어떤 뭐
뭐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보유하고 또 일부는 또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올라가는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해 영업 적자의 폭은 늘었는데 또 매출이 증가한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 매출 성장이 올해는 이익의 턴어라운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협동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의 영업 실적을 크게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도 다수 좀 보유하고 있고 양산 체계도 구축한 상황에다 캐파까지 늘려놨습니다. 영업 네트워크까지 확대를 좀 순조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은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비용 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산업의 경우에는 당장에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업황의 이 어떤 개화기가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PBR주만 가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반등을 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다가 저PBR주로 좀 옮겨 타서 차라리 좀 기회를 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전저점 아까 언급드렸던 68,000원 정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현 시점에서는 보유의 영역 그리고 관망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명확한 그 수치에 입각한 이제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성장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미래의 그런 성장 가치를 논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또 이제 또 주식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서서히 또 이제 트렌드가 스며들듯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성장주 측면에서는 저는 보유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신규 투입,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거래량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나는 걸 보시고 한 5% 10%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매매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이나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을 기다려보자라고 하셨고 거래량 늘어나는 시점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 정도의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규 상장주 보겠습니다. 현대힘스, 우진엔텍 1월에만 따따블 종목이 2개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APR 이런 또 대어들이 출격 대기를 앞두고 있어서 신규 상장주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상황입니다. 새내기주들의 흥행 열풍 당분간 좀 이어지겠다라고 좀 보실까요, 차장님? 또 시장 유동성이 마른 상황도 아니고요. 공모주 펀드 등에 대한 어떤 열풍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청약 열기도 식지 않은 가운데 상장 주식들이 연이어 수익률 대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런 주식들이 락업 물량에 대한 이 부분이라든지 오버행 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사실은 공매도라든지 수급 쪽으로 좀 꼬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더 관심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이런 열풍에 대한 어떤 흥행 열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연달아서 희망범위 상단 좀 초과를 하면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장 후에 이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익절을 한다는 게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신호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이제 수급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장이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경제학이나 무슨 재무학보다는 요즘에는 약간 물리학에 가까운 이제 그런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상장된 종목은 이제 매매가 가능한, 매도 가능한 종목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당일 고점 대비 5% 이상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좀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하나 아까도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 편입이나 ETF 같이 이렇게 패시브의 수급을 좀 긁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일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여력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자기의 그런 익절, 손절 그리고 진입 가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이라는 매수 매도의 원칙을 세우는 게 참 많은 공부와 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패시브 수급 등의 이슈가 있지 않고서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계적인 대응, 기술적인 대응에 선을 두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청룡해 연초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내기주인데요. 오늘은 한빛레이저 그리고 현대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두 분께서 사인이 좀 엇갈리셨어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정경민 팀장께서는 곧사인 주셨고 나머지는 지금 다 스탑이 들어왔는데 한빛레이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4일에 스펙 합병 상장을 했고요. 5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그중 4번이 상한가로 상장 초기에 강력한 에너지를 좀 분출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10,000원선이 깨졌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12,000원대에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시영 차장께서 스탑 사인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사업 부분이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에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사실은 조금은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지금 당장에는 실적의 기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천천히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가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당장에는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조금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스탑 사인을 냈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께서는 지금 곧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같은데 고와 이제 스톱이 좀 갈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를 이제 뭐 표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 가치, 자기 시가총액은 달성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레이저 관련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용접, 브레이징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레이저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임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범용적인 그런 이제 생산 관련된 이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앞서 뭐 짚어주신 대로 전방위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하락 이후에 리바운드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요. 레이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시총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그래도 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여지를 열어놓는 차원에서 곧사인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방 산업에서는 그럼 한빛레이저가 어느 쪽의 분야와 좀 강점을 보유해서 협업을 하는 기업인 건가요? 뭐 이제 보통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의 외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징이라는 게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죠. 사실 용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좀 미세한 용접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미세 가공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생산에 필요한 이제 그런 기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뭐 레이저를 가지고 뭐 미세 커팅이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은 조금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기 가치는 하고 있다, 자기 밥값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술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섹터에 쓰이곤 있는데 지금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스탑을 주셨으니까 지금 보면은 상장 초 고가에 비해서는 50% 하락을 해 있거든요. 만약에 성장성에 이제 조금 더 이 기업 가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탈출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사실은 좀 기가 막히게 좀 돌려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좀 상한가 관계 좀 잘 많이 돌려줬다라고 보는데 실적에 대한 큰 폭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어 보여서요. 그쯤에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힘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상장한 올해 두 번째 따따블 종목입니다. 근데 따따블의 이튿날부터 빠지던 주가가 어제 상한가로 돌아섰었는데 오늘 다시 좀 힘없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점차 흘러내리다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간단 명료합니다. 뭐 조선 기자재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이제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조선사와 이제 긴밀한 관계를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룹사 내에 있는 협력 관계로서 선박 근데 그런 단위 블록, 그다음에 도장, 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어쨌든 전방의 업체들,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뭐 현대 삼호중공업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와서 이렇게 또 이제 2차적인 그런 수주를 이제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확장이 굉장히 좀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던 기자재들 현대힘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많아야 3,000억, 4,000억이거든요. 근데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억대 좀
시가총액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자기 가치 이상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목에 좀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좀 스탑 사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장시영 차장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올해 뭐 성장세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같은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뭐 사실 매출이 한 1천억대, 영업이익이 100억 미만 정도 실적을 나눈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뭐 조선업 사이클이 좋다고 한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20% 내외의 어떤 매출 성장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성장은 친환경 선박 탱크 양산이 좀 진행되는 27년 이후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지금의 시총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또 새내기주에는 늘 따라다니는 게 오버행 이슈도 있잖아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스탑을 주시긴 했지만 또 상장 2주차다 보니까 이런 오버행 경계 전략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량 뭐 비중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75%의 지분이 1대 주주와 2대 주주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이제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이제 수급적인 어떤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장 초반에 워낙 개인들의 그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 수급이 주가를 흔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행보다는 개인 수급에 의한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현재 시가총액 정도에서 뭐 안정되면 그게 베스트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기자재 업종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 뭐 3천억, 4천억이 좀 버겁게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장 베스트는 현재 시가총액 정도를 유지하는 거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선은 현대임스에서 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하겠다 하신다면 현대임스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도 같은 생각인 게 25,000원 이상까지는 오버슈팅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저도 팀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현재 시점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이 정도 전략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의 기술 삼성생명과 두산로보틱스, 한빛레이저 그리고 현대임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크게 실리는 종목이 특별히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종목을 짚어드리면은 현대 GF홀딩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효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5,10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거래량이 더 실리는 모습입니다. 디모아 볼 텐데요. 10대1 감자를 취소한다는 소식에 거래량 20만 주 이상 동반하면서 현재 9.7% 강세를 보이며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모베이스 전자도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품 업체로 저 PBR 매력의 모베이스와 함께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또 컴퍼니 K도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와 온 디바이스 AI 관련 MOU를 맺은 업스테이지의 시리즈 A에 1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15%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강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우리 금융지주 3.1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PBR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약세 흐름 보였지만 시간에서도 더 하락률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 PBR 매력이 부각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승 RNA 오늘 2%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각받았던 저 PBR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원익홀딩스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내일 지정이 될 예정인데요. 거래량 20만 주 이상 동반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4,32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주로 오늘 강했던 26% 강했던 모습 보여줬던 워트도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 하락하면서 1,56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삼성화재, 정경민 팀장 한빛소프트, 장시영 차장 하나투어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삼성화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인 저 PBR에 딱 부합하는 종목인데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정부가 찍어준 테마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PBR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테마주다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삼성화재는 얼마나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그 밤에 했던 생방송에서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갖고 나온 종목이 그래도 신선해야 되는데 갖고 나온 종목이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보니까 좀 네. 이게 뭘까 싶을 겁니다만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일단은 준비된 자료 하나만 먼저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작년 말에 하나증권의 이제 이재만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저게 뭐냐면 이제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 1월에 강세 보였던 섹터가 그해 주도 섹터일 가능성이 그해 주도 섹터이더라. 그런 그런 이제 차트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은 그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왼쪽에 보이십니까? 보험 섹터더라고요. 증권. 저는 그래도 주식을 엄청 오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1월에 주도 섹터가 보험, 은행, 증권 이런 소위 말하는 금융주가 네. 1월에 주도 섹터인 건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1월에 최고 퍼포먼스 섹터가 이제 보험을 포함해서 금융 sek터였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지난주부터 이제 좀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제 설정이 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이제 그제 일요일 날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단독 기사로 이제 인덱스가 설정이 될 거다. 좀 그런 뉴스가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인덱스가 설정된다는 거는 그거를 추종하는 이제 펀드들도 설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펀드들이 처음에는 원래는 없었던 펀드인데 새로 설정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관들의 자금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수급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 말에 한번 봤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가 밸류에이션이랑 상관없이 이거 지수에 편입된대, 이거 펀드에 편입된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 그 주가로 후행하는 분석들이 뒤이어서 오는 거를 우리는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험, 은행, 증권 이런 금융주나 아니면 자동차나 지주 회사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시브가 나온 괴물들을 그 대란에 시즌 2일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상장법인들이 한 97~8%가 원래는 12월 결산법인이었어요. 근데 그 결산이 대부분이 다 뒤로 미뤄졌거든요. 좀 많은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연말에 배당주 플레이가 기관들이 다 끝나요. 배당주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그걸 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펀드의 기준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벤치마크 대비 이제 아웃퍼폼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말에 발생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배당 기준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2월, 3월로 밀리다 보니까 그 배당주 관련 플레이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구조적인
그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저 PBR주들이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게 과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끝 이럴까? 아니면 이제 좀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 PBR이 과연 단기적인 이슈인가 아니면 연속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지금 분분하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패낙계 그죠. 시즌 2가 그죠. 시작이 될 수 그죠.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지고 오신 이 삼성화재가 얼마나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가겠습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얘가 이제 이제 삼성화재가 제 기억에 2월 20일 날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배당 기준이 아마 3월 그래도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이제 자금들이 좀 쏠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조금 계속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화재를 포함해서 보험주, 더 나아가서 금융주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쵸. 항상 전통적으로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우리는 그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팔아가면서까지 삼성화재를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좀 갖고 있는 종목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는 현금이 있는데 현금 남아있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한 보험주 중에서도 시총 가장 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거지 여기에 꼭 이 게임에 꼭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탄력도가 좋은 뭐 성장주에서 지금 뭐 저 PBR로 옮겨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갖고 있는 여유 자금에서 저 PBR을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수급적인 이슈가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넘어갑니다. 한빛소프트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 15년을 기다렸던 대작이 론칭된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한빛소프트의 15년을 기다린 대작, 과연 어떤 대작일까요? 뭐 실컷 앞에서 뭐 PBR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이렇게 네. 뭐 얘기를 해놓고 뭐 정작 700억짜리 시총 종목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좀 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이 게임주 매매의 약간 클리셰 그리고 필승의 매매 포인트가 존재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패턴이 이제 과거에 흥행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 흥행했던 게임들이 모바일 버전으로 이제 론칭을 할 때 그 옛날에 이제 뭐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좀 PC 게임을 했던 이제 그 세대가 지금은 이제 30, 40대 이런 구매력이 좋은 그런 유저들로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높은 관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속된 말로 뭐 현질이라고 하는 과금을 통한 매출 폭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IP가 이번에 이제 론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 그라나도 에스파다라는 IP가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리니지, 던전 앤 파이터, 뭐 서머넌 주워 뭐 이 정도의 1티어의 그런 IP는 아닙니다만 2006년도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IP의 역량 그리고 유저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좀 인정이 된 이제 그런 IP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2, 3년 동안 뭐 이 게임 유저들 중에서 그 NC의 아이온과 함께 도대체 그라나도 에스파다 언제 나오느냐 계속 좀 기다려 왔는데 네. 드디어 다다음 주죠. 22일 날 론칭 소식을 좀 알려왔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 한 1, 2주 정도의 그런 매매의 포인트가 좀 존재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뭐 일정 부분 좀 비중을 높이시다가 출시 전날 좀 움직임이 있다면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2일 날 출시를 했는데 초반에 그 앱스토어의 뭐 매출 순위가 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또 한번 탁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매매 포인트가 확실한 종목 오래간만에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한빛소프트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 PBR주를 계속해서 보다가 좀 오랜만에 게임주가 등장을 했는데 게임주는 필승의 매매 포인트가 있다. 3월 22일에 이제 모바일 버전이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포인트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은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바닥 대비 좀 올라왔는데요. 그 이제 출시 소식을 알렸던 이제 그 시점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좀 약간 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000원 전후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10%가 있는 2,700원. 그리고 한번 슈팅은 좀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뭐 저는 뭐 충분히 한 5,000원 선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매매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투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여행사에 대해서 조금 양분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뭐 실적 정상화에 올해 배당 모멘텀까지 이렇게 좀 라이징 포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적 정상화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투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장 마치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4분기는 대략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네.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이 배당을 현금 배당 기준으로 이제 5,000원을 배당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시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되는 수익률입니다. 요 정도 되는 중소업체에서 이만큼의 큰 배당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굉장히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분위기와 맞물려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버슈팅할 수 있는 상황도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패키지 판매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또 온라인 쪽에서도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대비해서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매출 증가가 55% 이상, 뭐 60%,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도 올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동남아시아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장거리 노선까지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고부가 가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운행 구간도 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파리올림픽 특수까지 남아 있어서 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2주 전에 이 동남아시아 좀 휴가를 다녀왔는데 네. 뭐 골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홀 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서라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우수한 배당 매력에 고부가 가치 노선으로 마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도 얼마 정도 좀 업사이드 기회 열려 있는 걸까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그 네. 배당 가능 이익이 한 1,400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배당하는 게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오. 770억 정도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정도 수준에서 50% 쓸 거였으니까 특별 배당금으로 이번에 쓰는 게 회사가 얘기한 만큼 좀 예측한 만큼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연결 순이익의 30에서 40% 정도를 계속해서 배당할 계획이니까 배당 모멘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저는 한 6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장중에 좀 조정이 나면 65,000원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하나투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이렇게 한중현 파트너의 삼성화재, 정경민 팀장의 한빛소프트, 장시영 차장의 하나투어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소룩스인데요. 올해 고점이 8,800원인데 오늘 종가 2,170원입니다.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정규장 19% 급등에 이어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입니다. 지능형 로봇 청소기 업체로 최근 가파른 우상향 곡선 그리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7%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빠졌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샘 CNS입니다. 엔비디아 훈풍에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반등에 나선 하루였죠. 후공정 관련주인 샘 CNS도 16%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며 거래량 3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동차 전장품 업체로 저 PBR 매력에 최근 흐름 좋았습니다. 시간외에서 모베이스와 함께 거래량 실리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컴퍼니 K입니다. LG전자와 온 디바이스 AI 관련 MOU를 맺은 업스테이지에 시리즈 A에서 100억가량을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5% 급등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에너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컴퍼니 K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업스테이지의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제 컴퍼니 K도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도 급등을 하고 장중에 급등하다가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시간으로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컴퍼니 K는 계속 한 두어 달 전부터 업스테이지 얘기만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가가 들썩이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들썩이기만 하고 추세를 발현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업스테이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추세가 나왔을 거였다면 한창 좀 작년 말에 난리였어. 한 11월, 12월에 그때 난리였을 때 그때 주가가 컴퍼니 K도 같이 올라갔어야 됐겠으나 오히려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도 되게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좀 대장주가 아님을 좀 알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지만 그게 이제 연속성을 보이면서 발현되지도 않는 것도 역시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좀 이거를 좀 중장기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지금 이제 시장의 스타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컴퍼니 K가 투자한 업스테이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스테이지만을 보면서 컴퍼니 K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컴퍼니 K는 어쨌든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다른 라인업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온디바이스 AI 종목으로서 컴퍼니 K를 보시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들썩이긴 했지만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중장기 보유는 약간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6조 9,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8%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하락한 성적표를 냈는데요. 실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내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에코프로 BM 뭐 이제 그 에코프로만 해도 이제 저를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뭐 그래도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어쨌든 네, 어닝 슈퍼 쇼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권가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뭐 당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고를 했습니다. 뭘 경고를 했냐면, 그러니까 작년 우리 하반기를 이제 한 작년 여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되게 뜨거웠던 여름이었죠. 그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이익 곱하기 이제 멀티플이잖아요. 미래의 이익이랑 미래 그 이익에 대한 이제 기대값을 곱한 값인데 이제 그 멀티플 즉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현이 됐었냐? 2차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들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업체들은 2024년부터 계속 이제 성장이 꺾이지 않을 거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어닝도 안 꺾일 거고 그에 대해서 기대감도 계속 유효할 거야. 이 두 가지로 작년 그 주가가 유지가 됐는데 일단 당장 어닝부터 꺾였잖아요. 어닝부터 꺾였으니까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꺾여야 되는 게 맞고 이 두 가지 팩터가 빠지다 보니까 이걸 두 개 곱하는 게 주가잖아요. 그 주가가 지금의 주가인데 이게 과연 지금도 과연 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역성장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지금 보시기만 하셔도 2차 전지가 탑재가 된 그런 자동차들이 과연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느냐? 당장 뭐 GM 포드만 해도 올해 이제 전기차 그 생산 목표치를 계속 다들 좀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 2023년, 2022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팔릴까도 잘 의문인 거고 유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납품한 양극재 업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나쁜 얘기를 드려서 저는 뭐 2차 전지를 거의 억하심정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숫자가 보이는 대로 실적이 보이는 대로 수출이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렸을 뿐 사실 근데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쪽 지금 수출 데이터 완전 꺾였습니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좀 그렇게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서야 조금 위험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강원랜드 진단해 보겠습니다.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관광 연계 섹터가 부각되면서 강원랜드도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저점 잡고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도 좋을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도 어떻게 보면 저 PBR 종목 중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저 PBR 종목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러브콜을 받으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만약에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가 지금 이제 자막 나오죠. 단순히 저 춘절 연휴 때문에 이제 여행주들 소위 말하는 놀자주들이 급등한 거라면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거라면 이거는 연속성이 없을 것이다. 펀더멘털로 급등한 거면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거라면 저거는 좀 단발성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오히려 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딱 하나 있죠.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더 개연성에 맞지. 저 뉴스 갖고 이제 카지노주 봐야지 이거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 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가권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양책 덕분인지 사기지수가 3%대 강세, 선전이 6%나 올라줬습니다. 항생지수는 이 시각 현재 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 거국 펀드가 ETF 보유를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이어갈 거란 소식 덕분입니다. 또 중국 당국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과연 내일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끊어내고 반등세를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상승세 가져가는데요. 0.3% 상승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제약회사 일레이릴리의 실적이 발표되니 체크하셔서 포트폴리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